역사를 보면 천년을 갈 것 같던 로마 제국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도 결국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이건 인류 역사의 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최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좌에 앉아있던 기업 바로 엔비디아를 향해 거대한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8%를 장악하며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엔비디아. 그들의 칩 없이는 AI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세상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당신네 칩은 필요 없다며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고 있던 거인 구글입니다.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3가 시장에 풀리자마자 불펫이나 엔비디아의 주가는 흔들리고 구글은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구글은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었길래 이 난공불락의 성벽을 뚫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AI 제국의 왕좌를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백일 전쟁의 서막입니다.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핵심 용어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GPU는 뭐고 구글이 만든다는 TPU는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원래는 이름 그대로 게임 화면을 그리기 위해 만든 칩입니다. 화면 속 수백만 개의 점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죠. 그런데 우연히도 AI를 공부시키는 수학 계산 방식이 게임 화면을 그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GPU는 그래픽도 처리하고 게임도 돌리고 AI도 가르치는 다재다능한 만능 일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구글이 가만히 보니까 엔비디아 GPU가 좋긴 한데 필요 없는 기능도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오직 AI만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결심합니다. 게임 화면 그리는 기능 다 빼버려. 오직 AI 계산만 하는 기계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게 TPU입니다. 구글의 TPU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AI 전용 맞춤형 칩입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기능 같은 건 싹 다 빼버리고 오직 AI 연산만 미친 듯이 파게 만든 겁니다. 비유하자면 GPU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는 만능 가사도우미라면 TPU는 다른 건 전혀 못하지만 오직 요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빨리 해내는 전문 요리 로봇인 셈입니다. 자, 이제 구글이 왜 이 TPU를 들고 엔비디아에게 덤볐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바로 효율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봤자 칩 성능은 엔비디아가 더 좋지 않아?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칩 하나만 딱 떼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의 AI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요즘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반도체 수만 개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칩의 속도가 아니라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속도입니다. 아무리 페라리 같은 슈퍼카라도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으면 소용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압도적인 기술 OCS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가 칩의 속도에 집중할 때 구글은 길을 뚫었습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나르는 기술이죠.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연결 기술인 NV링크는 초당 1.8TB를 전송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런데 구글의 OCS는요 13TB입니다. 즉 구글은 엔비디아보다 7배나 더 넓고 빠른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덕분에 개별 칩인 TPU의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전체 팀의 성적은 엔비디아 클러스터를 압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풀스택 AI 전략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부터 요리, 서빙까지 남의 손 안 빌리고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구글은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체제, 그리고 유튜브 같은 서비스까지 7단계의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이 완벽한 통제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돈, 더 정확히는 전성비의 혁명입니다. 데이터 센터 효율 지표인 PUE를 보면 전 세계 평균은 1.5 수준인데 구글은 1.09에 불과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남들은 전기료 100만원 중 34만원을 낭비할 때 구글은 거의 모든 돈을 오직 계산하는 데만 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도 구글은 37% 더 많은 일을 한다.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시대에 기업들이 구글의 이 효율성에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방금 구글이 우리는 전기를 아껴준다고 맹공격을 퍼부었죠. 여기에 대해 엔비디아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논리로 반박합니다. 구글은 비용을 아껴주지만 우리는 매출을 극대화해준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시장의 논리를 3가지 포인트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첫째, 비용이 아니라 매출을 보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전력 총량의 한계입니다. 발전 소용량이 정해져 있으니 1GW라는 전력은 절대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영업 면적과 같습니다. 이 제한된 땅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같은 면적에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주력인 호퍼칩을 1GW만큼 채우면 약
200억 달러의 매출 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형 블랙엘은 어떨까요? 같은 1기가와트에서 300억 달러 수준을 차세대 루비는 무려 500억 달러까지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전기세 좀 아끼는 기계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세는 좀 더 내더라도 매출을 2배, 3배로 불려주는 기계를 쓰시겠습니까? 시장이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건 바로 이 단위 면적당 수익성 때문입니다. 둘째, 섬나라와 세계 공용어의 차이입니다. 최근 메타가 구글 TPU를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글 TPU는 구글 직원들만 써왔던 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은 이미 20년 넘게 엔비디아의 언어인 쿠다로 코딩을 해왔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서 미국이 강대국인 것처럼 AI 세상의 공용어는 쿠다입니다. 최근 코딩 AI처럼 복잡한 일을 시키면서 토큰 소비량이 폭발하자 어설픈 호환성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개발자들은 익숙하고 강력한 오리지널을 찾습니다.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심지어 경쟁자인 구글조차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추론 소프트웨어인 다이나모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구글이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 라고 외칠 때 엔비디아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의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마지막, 여전한 공급 부족입니다.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2027년 중반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 메타가 구글 TPU를 쓸 거라더라 하는 소식은 엔비디아가 싫어서가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생긴 낙수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구글의 반란은 엔비디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수요를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3의 성공을 보고 이제 엔비디아 GPU 필요 없네? 엔비디아 망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응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구글의 최신 인프라 설명서인 AI 하이퍼컴퓨터 문서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구글 슈퍼컴퓨터 안에는 자신들의 칩인 TPU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엔비디아의 GPU가 나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모델 개발에는 TPU를 쓰지만 남들에게 컴퓨터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장사를 위해서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엔비디아 칩을 반드시 갖춰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오픈AI,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원하거든요. 즉, 구글은 맛있는 자체 메뉴도 팔지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콜라도 반드시 냉장고에 채워놔야 하는 식당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 구글이 잘 되면 엔비디아가 망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공포감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도체 투자의 7부 능선을 넘으신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는 왜 이럴까요? 문제는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지금 AI 시장을 100일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주도주의 교체 주기가 100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만 봐도 엔비디아가 주춤하면 브로드컴이, 중국 이슈가 터지면 중국 반도체가, 이번엔 구글이 치고 나가는 식으로 3개월 주기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구글이 뜬다고 해서 엔비디아 끝이라고 단정 짓는 건 계절 변화를 보고 이제 영원히 여름이야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의 진화 때문입니다. 지금의 AI는 질문하면 답하는 비서 수준이라 구글 TPU가 잘 통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공장을 돌리는 숙련된 일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로봇과 공장에 깔려있는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더 큰 파도가 오기 전에 숨고르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이 긴 100일 전쟁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구글의 반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사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구글이 쏘아올린 공이 식어가던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달구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투자 심리가 꽤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구글이 공격적으로 나오자 경쟁사들은 AI 경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구글 모멘트는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잠시 주춤했던 AI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의 끝에서 실질적인 최대 수혜를 입는 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이겨서 TPU가 많이 팔리든 엔비디아가 이겨서 GPU가 많이 팔리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성능 칩들이 재구실을 하려면 옆에 반드시 초고속 메모리인 HBM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의 최신 TPU에도 엔비디아의 블랙웰에도 한국산 HBM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구글의
구글의 최신 7세대 TPU 스펙을 보면 HBM 용량을 전작 대비 6배나 늘린 192GB를 때려 박았습니다. 누가 이기든 HBM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구글, 엔비디아, AMD 등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까다로운 HBM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3곳, 그 중에서도 메인은 한국의 2기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공급자 우위라고 하죠. 사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파는 가게는 딱 3곳뿐인 상황입니다. 결국 고래들이 싸울수록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는 한국이라는 새우는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 HBM은 없어서 못 팔지만 용량이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AI 모델은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정도로 거대해지는데 현재 HBM 용량은 36에서 64GB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올림픽 수영장의 물을 가정용 욕조에 담으려는 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HBF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HBM이 빠른데 용량이 작은 녀석이라면 HBF는 좀 느려도 용량이 엄청나게 큰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쌓아올린 녀석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AI는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HBM을 만들 때 쓰던 장비들이 HBF를 만들 때도 그대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둘 다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니까요. 즉 HBM 수혜주가 곧 미래의 HBF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HBM과 HBF 핵심 관련주들 그리고 구체적인 밸류체인 분석은 제가 지난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구글 TPU 공급이 늘어나면 칩을 검사하는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빛을 발합니다. 대표적으로 ISC는 브로드컴이 만든 구글 TPU의 양산용 소켓의 핵심 공급사로 칩 손상을 최소화하는 실리콘 러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노공업은 R&D 단계의 강자입니다. 새로운 칩을 개발할 때 필수적인 정밀 핀 기술을 갖고 있어 구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도 연구 단계에서는 이 기업을 찾습니다. 이처럼 양산 단계와 연구 단계, 각각의 영역에서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도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